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중에서도 특히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여기에 소개된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거, RC 직렬회로의 전압 계산 문제입니다. 오늘 이거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은 이 문제 풀이, 그 핵심 원리를 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고요. 관련 공식이나 개념도 확실히 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답만 찾는 거 말고요.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다른 비슷한 문제에도 딱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인데 혼자 하고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옆에서 진짜 든든하게 응원할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룰 RC 직렬 회로 문제. 교류 회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이면서도 또 아주 중요해요. 핵심은 바로 임피던스하고 복소수 계산이거든요. 직류 회로랑은 좀 다른 교류 회로의 특징을 파악하고 또 전기 현상을 위상까지 고려해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걸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식을 외운다기보다 그 의미를 한번 같이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항 R, 6옴과 용량성 리액턴스 XC = 8옴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전류 I = 10A가 흐른다면 회로 양단의 전압 V는 얼마인가? 이게 문제고요. 선택지가 1번 60 플러스 J80, 2번 60 J80, 3번 100 플러스 J150, 4번 100 J150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교류 이러면 살짝 긴장부터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직류회로에 좀 익숙하다가 교류로 딱 넘어오면 리액턴스니 임피던스니 이런 새로운 개념들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이 회로가 교류 전류에 대해서 대체 얼마나 큰 저항을 갖냐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직류에서는 그냥 저항 R만 생각하면 됐잖아요. 근데 교류에서는 주파수에 따라서 저항처럼 작용하는 성분이 추가로 생겨요. 이걸 리액턴스 X라고 부릅니다. 리액턴스는 두 종류가 있어요. 코일, 그러니까 인덕터 L에서 생기는 유도성 리액턴스 XL 하고요. 축전기, 커패시터 C에서 생기는 용량성 리액턴스 XC,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저항 R하고 커패시터 C가 직렬로 연결된 RC 회로니까 당연히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교류 회로에서 이 저항 R하고 리액턴스 X를 합쳐서 부르는 거, 그러니까 회로의 전체적인 방해 성분, 이걸 바로 임피던스, Z라고 하는 겁니다. 임피던스. 그러니까 직류에서의 그냥 저항이랑 비슷한 역할을 교류에서 하는 게 임피던스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저기 그냥 저항 R과 리액턴스 XC를 더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저항하고 리액턴스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그 방식이 달라요. 저항 R은 전압하고 전류 사이에 위상 차이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리액턴스 X는 위상 차이를 발생시키거든요. 특히 커패시터의 용량성 리액턴스 XC는요. 전류보다 전압의 위상을 90도 뒤처지게 만들어요. 바로 이 위상 차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우리가 복소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R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 Z를 구할 때는 그냥 R 플러스 XC가 아니라 위상 관계를 포함해서 Z는 RJXC라는 공식을 쓰는 거죠. 단위는 오메가고요. 여기서 J는 허수 단위인데요. 크기는 1이고 위상이 플러스 90도라는 걸 나타내는 연산자예요. 근데 XC 앞에 마이너스랑 J가 붙잖아요. 그 이유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전압 위상을 전류보다 90도 뒤지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만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J, 즉 마이너스 90도 회전에 곱해주는 거죠.
만약에요, 이게 코일 L의 유도성 리액턴스 XL이었다면 전압 이상이 90도 앞서니까 플러스 JXL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와,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방해하는 크기만 보는 게 아니고 전압하고 전류 사이의 그 타이밍 차이, 그러니까 위상까지 고려해야 해서 복소수가 나오는 거였군요. 그 J가 그냥 기호가 아니라 위상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점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럼 이제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공식에 한번 넣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공식 Z는 RJXC 옴 여기에 문제값을 대입해보죠. 저항 R은 6옴이고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8옴입니다. 그대로 넣으면 임피던스 Z는 6J8옴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항상 단위 확인하는 습관 이거 중요해요. 여기선 옴, 오메가로 잘 맞네요. 자, 이제 회로의 전체적인 방해 성분 임피던스 Z가 6J8옴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회로 양단의 전압 V를 물어봤잖아요. 임피던스는 구했는데 그럼 전압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여기서 또 막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그 유명한 옴의 법칙이죠. 직류에서 V는 IR이었잖아요. 교류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바로 V는 IZ예요. 전류 I에 임피던스 Z를 곱하면 전압 V가 나오는 거죠. 다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교류에서는 전압 V, 전류 I, 임피던스 Z가 모두 크기뿐만 아니라 위상까지 가질 수 있는 복소수 형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V는 IZ 이 계산은 단순히 숫자끼리 곱하는 게 아니고요. 복소수의 곱셈 규칙에 따라서 계산해야 해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서요. 아하, 옴의 법칙 형태는 같은데 다루는 그 숫자랄까? 그게 복소수라서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전류 I는 10A랑 우리가 계산한 임피던스 Z는 6J8옴. 이걸 V는 IZ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V는 IJ의 값을 넣어보죠. 그러면 V는 10A 곱하기 6J8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전류 I는 10A로 실수값이잖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전류에도 위상이 주어졌다면 예를 들어 I는 10 하고 각도 30도 암페어 이런 식으로 극형식으로 주어졌다면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복소수 곱셈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전류가 그냥 실수 10이니까 계산이 조금 더 쉬워요. 자, 이제 복소수 곱셈을 해봅시다. 괄호 밖에 있는 10을 괄호 안에 각항, 그러니까 실수부 6하고 허수부 마이너스 J8에 각각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V는 16J18이 되겠죠. 계산하면 실수부 부분은 10 곱하기 6이니까 60이고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J 곱하기 10 곱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J80입니다. 따라서 최종 전압 V는 60J80볼트가 됩니다. 전압이니까 단위는 볼트 V가 되겠죠. 오, 드디어 전압값이 나왔네요. V는 60J80V. 근데 이 복소수 형태의 전압이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뭔가요? 그냥 이렇게 답만 찾으면 끝인가요? 좋은 지적이세요. 시험에서는 보통 이 복수수 형태의 답을 요구하긴 하는데요. 이 값이 뭘 의미하는지 아는 게 개념 이해에는 중요하죠. 60J80V라는 값은요. 전압의 크기하고 기준, 보통 전류 기준인데요. 그거에 대한 위상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전압의 실제 크기, 그러니까 실효값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어요. 크기 V는 루트 안에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요. 루트 60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0의 제곱하면 루트 3600 플러스 6400이니까 루트 만, 즉 100볼트가 됩니다. 크기는 100볼트인 거죠. 그리고 위상각 세타는 아크탄젠트, 허수부 나누기 실수부,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80분의 6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즉, 이 회로에 걸리는 전압 크기는 100볼트고 전류보다는 위상이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80분의 60만큼 뒤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복소수 하나에 크기랑 위상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냥 60 빼기 J80V 이게 끝이 아니라 실제 전압 크기는 100볼트이고 위상 정보까지 다 들어있는 거였네요. 이제 객관식 선택지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1번 60 플러스 J80, 2번 60J80.
3번 100 플러스 J150, 4번 100J150 중에서 네, 우리가 계산한 60J80V가 2번 선택지에 딱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맞습니다. 네,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마지막에 선택지랑 비교해서 답을 고르는 것까지. 이게 문제풀이의 완성이죠. 시험장에서는 작은 계산 실수 하나로 오답 고를 수 있으니까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나 숫자 계산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마이너스 JX 때문에 부호 실수 나오기 쉬우니까 유의하셔야 돼요.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전략은 두 가지 공식이네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 첫째, R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XC. 이걸로 위상을 포함한 전체 저항 성분을 구한다. 둘째, 교류 오매 법칙 V는 IZ. 이걸 이용해서 복소수 계산으로 전압을 구한다. 이 두 단계만 정확히 밟으면 되는 거였군요. 뭔가 복잡해 보였는데 왜 복소수를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조금 더 명확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이렇게 핵심 개념이랑 단계를 나눠서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단위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R이 옴, XC도 옴, I는 암페어 A로 주어져서 바로 계산했지만 만약에요, 문제가 밀리암페어, MA나 킬로옴, K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면요, 반드시 기본 단위인 암페어 A랑 옴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단위 환산 실수, 이거 정말 안타까운 실수거든요. 맞아요. 단위 확인. 기본인데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XC 설명하실 때 만약에 코일 L이었다면 Z는 R 플러스 JXL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RL 직렬회로 문제였다면 계산 과정에서 그냥 부호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똑같습니다. RL 직렬 회로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Z는 R 플러스 JXL이 돼요.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전압 위상을 전류보다 90도 앞서게 하니까 플러스 J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V 이퀄 IZ를 적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R은 6옴, XL은 8옴, 이고 I는 10A라면 Z는 6 플러스 J 8옴이 되고 V는 10 가로 6 플러스 J8 해서 60 플러스 J80V가 되겠죠. 이렇게 RLC 소자에 따라서 임피던스 표현이 달라진다는 점, 이걸 이해하는 게 교류 회로 해석의 핵심입니다. RC 회로랑 RL 회로 차이점까지 딱 짚어주시니까 이해가 더 잘 되네요. 결국 소자 종류에 따라서 위상 관계가 달라지고 그게 임피던스 공식의 부호로 나타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피던스 개념이랑 복소수 계산 능력, 이거는 비단 이 RC 직렬 회로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RL 회로, RLC 직렬 병렬 회로, 더 나아가서 전력 계산 있잖아요.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이런 거. 또 공진 현상 같은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의 다른 중요 주제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다룬 내용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함께 풀어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RC 직렬 회로의 전압 구하는 문제였죠. 핵심은 두 가지 공식, 이걸 기억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첫째, 임피던스 Z는 RJXC 오메가. 여기서 용량성 리액턴스 XC 앞에는 위상 때문에 마이너스 J가 붙는다는 점, 이거 중요하고요. 둘째, 교류 오매 법칙, V는 IZV. 이때 모든 값은 복소수일 수 있으니까 복소수 계산 규칙 따라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계산 과정에서 단위, V, A, 오메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기 이론, 특히 교류 회로 파트는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 문제부터 차근차근 원리를 이해하고 풀이 과정을 익히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실 겁니다.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처럼 풀이 과정 잘 설명된 자료들 참고하시면서요, 비슷한 문제들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직접 손으로 꼭 계산해 보세요. 그 연습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직접 부딪혀보고 풀어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전기기능서 필기시험의 단골 문제 유형 중 하나죠. RC 직렬 회로의 전압 계산 문제를 전기기능사 AI 학습노트 블로그 예시를 통해서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조금이나마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저항 R하고 커패시터 C가 직렬로 연결된 경우를 상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두 소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렬 연결이랑 병렬 연결은 회로 해석 방식이 상당히 달라요. 병렬 회로에서는 임피던스 Z의 역수인 어드미턴스 Y 개념을 쓰는 게 더 편할 때가 많거든요. 전체 어드미턴스 Y는 각 소자 어드미턴스의 합이니까 Y는 YR 플러스 YC 이플러스 1R 플러스 1 마이너스 JXC 또는 1R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임피던스는 Z는 1Y로 구하고요. 이렇게 직렬과 병렬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고민해보는 거. 이게 여러분의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줄 겁니다. 잠시 시간 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직렬과 병렬, 연결 방식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진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셨다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설명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기기능사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 공부하는 길이 좀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요. 꾸준히 나아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항상 마음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